안녕하세요. 꽃바람 이박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가 식물을 보기 위해서 어딜 가요. 좀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들고 겨울에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곳, 그린하우스라고 하는 온실로 찾아가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식물원 카페, 그래서 작은 온실을 만들어 놓고 겨울에도 예쁜 식물들로 연출을 하면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꾸며놓은 카페들이 굉장히 트렌디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대 생활에서 온실과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의 정원 산업, 그다음에 식물 산업 이런 것들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린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린하우스를 여러분들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린하우스 왜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볼 수 없는 열대 식물들을 추운 지방에서도 보고 싶어서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에 와서 발전한 그런 그린하우스의 모습은 이 말이 맞아요. 하지만 원래 그린하우스를 만들었던 그 이유는 조금 더 다른 이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겨울철에도 싱싱한 야채를 먹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에서 비롯됐어요. 파란 야채를 볼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겨울이 되니까 사람들이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야채를 못 먹다 보니까 절대적인 비타민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채소들을, 식물들을 겨울에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 거기서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다 보면 로마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겨울철에 채소를 좀 따뜻하게 실내로 들여서 재배를 했다라는 문헌들이 나타나요. 밀폐된 공간, 조금 더 따뜻한 공간에 식물을 들여다 놓으면 얘들한테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유리나 비닐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충분한 빛을 받을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수레 같은 데다가 오이나 이런 야채들을 심어 놓고 조금 따뜻한 날에는 밖에서 햇볕을 쏘게 하고 추운 날은 집 안으로 들여다 놓고 밖으로 뺐다가 들여놨다가 뺐다가 들여놨다가 해야 되는 일들을 반복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귀찮아지는 거죠. 그리고 유리가 발달하면서 창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햇볕을 들여오면 되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집안에 들여다 놓고 이제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하면서 창문이 조금 더 커지기 시작을 하고 이게 기술이 확 늘어나면서 유리 온실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느낌의 온실, 세계 최초의 유리 온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이델베르그 온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600년대에 만들어진 그 하이델베르그 온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1800년대에 프랑스에서 지금의 온실과 비슷한 형태의 온실이 만들어지는데 프랑스의 식물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버나타르라고 하는. 이것이 발달을 하면서 뭔가 구조적으로 완벽한 그 하나의 형태를 만들게 되고 안전한 형태, 거기다가 유리를 끼워서 지금 현재의 그런 온실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제가 예전에 몬스테라 편에서 한번 설명해드렸던 인물이 있어요. 워디안 케이스를 만들어서 열대 식물들을 안전하게 본국으로 가지고 오고 이 워디안 케이스가 조금씩 커지면서 최초의 그런 유리 온실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워디안이 사실은 그 목적으로 워디안 케이스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 워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였지만 식물학자이자 곤충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모스라고 하는 나방 일종의 번데기를 유리병 안에서 부화시키는 것을 연구하다가 뚜껑을 닫아놓고 흙 위에 번데기를 놓고 얘를 키웠는데 물도 안 주고 그냥 가만히 번데기만 놔뒀어요. 밀폐된 공간에. 근데 거기서 싹이 올라오고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워디안이 발견했던 중요한 사실이 유리 안에서 식물이 잘 자라네 이게 아니라 외부의 통제가 전혀 없었는데 심지어 뚜껑까지 닫아놓고 있었는데 얘는 이 안에서 자라나요. 물을 한 번도 준 적도 없는데 수분도 유지가 돼. 그리고 심지어 싹이 올라오고 성장을 하는 모습에 워디안이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여기가 완벽한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착안해서 워디안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면 식물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365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게 그린하우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그린하우스를 봤더니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린하우스를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90년대 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최초의 온실 그러면 창경궁에 있는 그 예전에 창경원이라고 했던 그 창경원에 있는 온실이 우리나라 최초의 온실이다라고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면 2001년도에 책 한 권이 발견이 됩니다. 표지도 다 찢겨진 채로 어느 한 책이 발견이 됐는데, 이 책이 15세기 그 당시 조선시대의 서민들에게 꼭 필요했던 생활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서적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는 다양한 한 250가지가 넘는 레시피도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방법 등 굉장히 생활에 필요한 책들을 적어놨어요. 제목이 산가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동절, 양채, 말 그대로 동절, 겨울철에 양채, 채소를 키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혹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 시대 때 겨울철에 채소 먹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했던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책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식 그린하우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장 현대적인 그린하우스 최초는 하이델베르그 온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걔보다 약 200년 가까이 앞선 시대에 우리는 온실 형태로 겨울철에 채소를 키워서 누가 인도님이 드셨죠. 저 같은 사람은 못 먹었고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보니까 구조는 되게 간단했어요. 향은 무조건 남향, 그 다음에 북쪽하고 동서는 다 흙벽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앞쪽에 커다란 지붕이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지붕은 들기름을 바른 창호지를 이용해서 덮어줘요. 그러니까 창호살이 있는 거예요. 보온 효과가 대단하다고 해요. 들기름 먹인 창호지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차이가 서양에서 발달했던 그 온실하고 우리나라의 온실하고 근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온도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북쪽 이렇게 막았잖아요. 요 북쪽 면에는 아궁이를 만들었고 구두를 만들어서 여기다 불을 떼서 흙을 덮이는 거예요. 그 무슨 차이냐면, 서양의 온실은 공기를 덮여요. 땅을 덮이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온실은 불을 떼어서 땅을 덮여주고 거기다가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여요. 그리고 수증기를 방 안으로 유입되는 구멍을 만들어서 수증기를 방 안으로 집어넣어서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던 거죠. 저는 되게 근본적인 방법 차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얘기하지 않을까. 공기를 덮이는 게 아니라 땅을 풀리게 하는 것, 그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한 너무 훌륭한 착안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온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뭔가 새로운 환경을 완벽하게 그 안에서 순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온실을 봤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1960년대에 어떤 할아버지가 재미삼아 뭘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으로 남아요. 이만한 유리병이 있는데 이 유리병 안에 식물을 담아놓고 뚜껑을 완전히 막아놓고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60년 동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유리병 안에서.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60년대에 보틀가든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보틀가든이라고 하는 형태로. 근데 이 보틀가든이 나중에는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테라리움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이쁘게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라리움은 테라라고 하는 프랑스말, 땅이라고 하는 것과 아리움이라고 하는 유리병,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테라리움이 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테라리움의 시작이 뭔가 예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나만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다, 완벽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이것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예쁘고 내 책상 위에 놓을 수 있는 작은 형태의 뭔가 자연을 만든다라고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원래 오리지널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나만의 완벽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본격적으로 테라리움 만들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 테라리움을 위한 어항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기보다는 집에 있는 간단한 양념통 아니면 잼병 아니면 술을 담그실 때 사용하시는 술병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테라리움 만들기를 한번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테라리움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완전히 밀폐가 되는 용기, 배수충을 만들기 위한 마사토, 우리 이제 숯이라고 하죠. 차코, 배양토가 필요하고요. 이 안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뭐 다양한 이런 연출물들, 식물 소재가 필요한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소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조금 작은 사이즈 규모의 고사리를 메인 소재로 사용을 할 거고 그것을 꾸며주는 역할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요 이끼들을 활용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습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처음에 이제 물을 뿌려주는 이런 분무기 같은 거 분명히 필요하죠. 그리고 식물을 심고 연출을 하려면 제 손가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긴 핀셋 없으면 젓가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얘들만 가지고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박사의 비밀 레시피, 이거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조제해 왔어요. 첫 번째, 요 작은 세척 마사를 먼저 배수충으로 깔아줄 겁니다. 한 2cm 정도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요 망을 여기다가 깔아줄 겁니다. 자, 집어넣겠습니다. 이럴 때 원래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깔때기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A4지 같은 거 한 장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깔때기 모양을 만드셔서 여기다 끼워 주시고 이렇게 네, 한 2cm 정도. 자, 이제 배양토 들어갑니다. 배양토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일단 넣으시면 되는데 핀셋을 통해서 잘 얹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흙이 너무 건조한 상태로 보여서 물을 조금 뿌리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내가 이 메마른 지구에 비가 오게 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비를 뿌려주세요. 이제 이끼를 한번 먼저 연출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앞쪽에다가. 처음부터 잘 심어야지 생각하면 이거는 실패해요. 자꾸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심으셔야 돼요. 내년도 트렌드와 맞물리는 대자연의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산석이에요. 붉은색. 이 화산석을 이용해서 조물주가 지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이 지구라고 하는 온실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심었다라고 생각하면 작지만 이 숲에 길을 좀 낼 거예요. 돌을 이용을 해서 요종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뭔가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 만들어 완벽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 요정이 다니는 길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자기네 집으로 가는 그 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테라리움을 만들 때 테라리움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이 박사만의 비법 또는 꿀팁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여기를 좀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뭔가 유기 활동을 하는 그런 개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시크릿 레시피를 갖고 온 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의 이름은 우리 영어로 스프링테일, 한국말로 톡톡이라고 합니다. 톡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어요. 찾았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애들은 따로 접어서 좀 넣어주시기도 하고요. 많이 넣어주시면 넣어주실수록 좋죠. 훨씬 더 비옥한 땅이 만들어지니까. 자, 이제 연출은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한 번 더 물을 주겠습니다. 이 주둥이가 작을 때는 벽면을 타고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휴지로 벽면을 좀 닦아줄 거예요. 자, 드디어 다 만들었고요. 얘를 밀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인됐습니다. 저도 한 반세기 후에 따겠죠? 요거 관리 가장 중요한 거는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놓으셔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관리 방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생태계가 순환될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작은 생태계 테라리움 만드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좀 보시고 아이들 교육의 효과도 좀 보시고 아이들 체험의 효과도 보시는 아주 다양한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라 생각되니 올 겨울이 가기 전에 테라리움 만들기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꽃바람 이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